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 급변 사회가 이제 정답이고, 그래서 의사도 의사 나름이다. 그 요즘의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대박 직업은 없다. 하지만 모든 직업에 대박은 있다. 의사들이 말하는 의대 서열, 이건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의대가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대학 개수는 꽤 됩니다. 대학 개수가 우리나라 대학이 200개인데요. 그 의대가 한 4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개 대학에 하나꼴로 의대가 있는 겁니다. 인원은 한 3,000명 정도가 되니까 한 대학당 거의 한 7, 8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열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대략적인 그룹핑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의대 서열을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 의사니까요. 전문직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룹핑해서 그 내부 사정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 이제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제 주변 네트워크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의사들 업황이나 현재 이제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집된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교수 2분하고 개업의 2명하고 페이 닥터죠. 봉직이 하시는 분, 본과생 2명이 하는 말, 의대 서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교 TO란 것은 입학한 대학에서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더 줄잖아요, 인원이. 입학 인원이 전부 다 그 병원, 대학에서 그 인턴 레지던트를 하기, 그러니까 수련이, 전공의, 요즘은 이제 전임의까지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요즘은 이제 전임의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교수가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병원 규모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이제 부속 병원이 많은 곳이 있고, 부속 병원은 적고 협력 병원이 있는 많은 곳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부속 병원은 기업으로 치면 계열사인 거고요. 협력 병원은 뭐 MOU만 맺은 좀 느슨한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내가 입학한 학교에서 수련의 전공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1순위로 봤고요. 이제 병원 인지도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재단하고 관계나 재단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그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입시는 이제 부동산의 법칙이 지배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서울권이냐, 수도권이냐, 전국이냐, 이런 부분, 이게 중요한 요소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서열을 뒤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요즘 의사 어떨까요? 인기 전공은 어떻고 전체적인 업황은 어떤지, 그것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 아시겠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대부분 그 진료 내용이 비보험이 됩니다. 고부가 가치죠. 돈을 잘 번다 이겁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대표적인 인기 전공입니다. 다음에 요즘 핫한 게 요거죠.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라고 합니다. 이제 정신과는 그 예전에는 인식이 좀 안 좋아서 일부러 이제 외진 곳에서 개원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그 파키스탄에 한국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오늘 비행기로 싣고 올 정도로 이런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폭발적 증가세가 있었죠. 개원도 많이 하게 됐고요, 정신과가. 그리고 3년 전에 그 총리하시던 분 자제가 의사분인데 그분 전공이 아마 정신과여서 뭐 의료 수가도 현실화됐다. 수가가 사실 정신과는 제일 문제잖아요. 그 시간 대비, 이런 비용 대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의학과도 대표적인 이제 선진국 초고령화가 되면서 인기 학과가 된 경우죠. 영상의학과는 요즘 핫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많은 뭐 MZ 세대라고 하나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워라밸을 중시하는데, 일단 영상의학과, 뭐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안 보죠. 피를 일단 안 보고 의사로서 삶이 편안합니다. 제 제자 하나도 지금 논술로 한양대 의대를 갔어요. 한양대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논술로 의대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겠죠. 기하도 잘하고 이런 친구라, 또 영상의학과가 본인의 적성하고도 맞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신세대라 그런지 이 친구는 이제 본과생인데 벌써 찜했습니다. 영상의학과를 하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최고로 지금 행복한 의사
분은 그 장인이 하는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6시면 칼퇴근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고 나중에 이제 병원도 뭐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방지는 마취과, 방사선과, 뭐 진단의학과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한의원이 굉장히 여기를 좀 싫어합니다. 한의원의 경쟁이 한의사가 아니라 요즘은 뭐 마취과. 예전에 마취과는 사실 개업하기도 힘든 과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뭐 통증의학과 이런 게 주변에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의원들도 그래서 굉장히 꺼려고. 한의원은 원래부터 좀 이제 경쟁자들이 많았죠. 뭐 한의사 자신일 뿐더러 최근에 뭐 인삼 같은 거 나온 인삼공사, 정관장, 그다음에 각종 뭐 허벌라이프나 이렇게 건강식품 업체하고도 경쟁이 돼서 뭐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보면은 뭐 3대째 한의원 하는 집 안에 자재가 뭐 한의대에 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의대 중에서는 탑이 경희대잖아요. 그 경희대 한의원, 한의대 나온 친구들은 또 여전히 쌩쌩 잘 나가기도 합니다. 치과도 뭐 포화 상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여기도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동물병원도 요즘 많아졌죠. 굉장히 이제 수의의 성적도 작년에 올라가고 급변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 급변 사회가 이제 정답이고 그래서 의사도 의사 나름이다. 이런 얘기들을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약대가 부활을 했는데 약대 부분은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분들이 요즘에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대박 직업은 없다. 하지만 모든 직업에 대박은 있다. 네, 의사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조사를 했는데 뭐 개업 현황이나 폐업 현황보다 더 정확하게 업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5년 동안 생존을 했느냐, 개업을 했을 때 5년 동안 살아남았냐, 그 비율이 의원은 80%, 치과는 86%나 됩니다. 근데 이게 치과가 잘 돼서 그 86%가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과를 개업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다른 보통 의원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안 돼도 접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그냥 유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전망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의원 77%고요. 약국이 의외로 낮습니다. 약국이 58%니까 절반 정도 약국은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약대 모집을 하면서 각종 입시 업체들이 약대 성적을 사실은 너무 올려놨습니다. 예, 좀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 물론 약대 중에 1등은 중앙대입니다. 서울대보다 오히려 중앙대가 인원도 많고 선배들도 짱짱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대가 약대로서 1등인 것은 맞는데 그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무려 사합 5입니다. 4개, 국, 수, 영, 탐구 합친 4개 합이 5니까 한 영역에서만 2등급 빼고 다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수능이 나오면 웬만한 중위권 의대에 갑니다. 의대에. 그러니까 사실 약대 성적이 중앙대 약대가 거품이 있는 게 아닌가. 올해 이제 약대 첫 입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일부 약대의 그런 좀 공포스러운 수능 최저가 약간 이제 무력화되지 않을까,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뭐 동물병원은 네, 전망이 좋죠. 지금 반려동물이 뭐 800만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동물한테 상속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나 고양이가 우리나라 법 체계상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안 됐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하잖아요. 마이클 잭슨 죽었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칼 라커펠트인가요? 그분도 돌아가셨을 때 고양이한테 상속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병원 전망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동물병원 되게 1층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대비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업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참고 자료인데 우리나라 병원들과 그 병상수, 베드수죠. 하고 레지던트, 필요한 레지던트 인원입니다. 역시 서울대보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뭐 인제대학교 백병원 같은 데가 병원 규모는 더 크다.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세대, 울산대, 이제 메이저 대학들이죠. 이 정도 앞에 보시는 대학들은 대부분 메이저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의대 서열을 이해되기 쉽게 여러 가지 구분을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표가 아마 조금 기존의 그 배치표랑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학원가에서는 그 전국 40개, 그러니까 39개죠. 차 의대는 여전히 의전원을 하고요. 나머지 의대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10등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 원탑, 연가, 울성. 이거는 이제 뭐 성모병원 아까 말씀드렸지 병원 규모하고 관련이 있고 또 뭐 이것도 있습니다. 본과 예과를 한 캠퍼스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곳하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반포에서 다 하잖아요. 그 예과, 본과 6년을 다 할 수 있는데 울산대만 해도 울산에서 1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수원에서 2년 반 있다가 여기 삼성병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서연, 가, 울, 성 뭐 이런 얘기하고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는 이제 인서울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가에서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데 교수분들은 보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그냥 1, 2,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정도 이렇게 나누고 입지랑 그 재단 현황을 토탈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냥 4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최상위 그룹. 그러니까 이 3개 칸을 그냥 하나로 보고 그냥 상으로 그룹으로 보는 거죠. 다음에 중, 하 정도 이렇게 한 4그룹으로 러프하게 볼 수도 있고 이 안에서도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뭐 시설적인 것도 있고 재단 뭐 이런 상황도 계속 변하고 요즘은 이제 기업도 그렇고 이런 병원들도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3세, 4세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또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재단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랑 똑같습니다. 기업이랑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내부 정보를 알고 대비를 하면 나중에 수시든 정시든 할 때 약간 이제 비슷한 대학인데 점수가 낮아지는 그런 디테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나 뭐 부동산하고도 비슷한 거죠. 내부 정보를 알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듯이 그런 게 반영이 되듯이 의대 정보도 그런 부분을 알아두는 게 나중에 쓸 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자료들은 제가 저희 KNS 카페에다가 이렇게 그림 파일로 올리고 설명을 밑에다가 좀 해설을 좀 달아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재수학원에도 오래 있고 재수학원 일도 많이 해봤는데 보면 요 아래쪽 그룹에 있는 의대생들이 반수나 이렇게 해서 또 위쪽으로 가는 사례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의사고 이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동이 있어야 하나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냥 N수 안 하고 여기 가는 의대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원을 좀 비교해 봤는데 이것도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39개라고 의대를 말씀드렸잖아요. 39개라고 의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딱 1대2입니다. 이제 수도권 의대가 13개고요. 차 의대를 뺀 13개고 비수도권 이제 전국이 26개니까 딱 비율이 1대2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 상업시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극장을 예로 들까요? 극장이면 수도권이 2고 나머지 전국이 1입니다.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의대 정원도 보건복지부하고 보복부, 교육부가 같이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입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이 96년 이후에 동결이 된 겁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대 정원을 막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데 아무리 의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한들 의대 정원은 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은 이제 다음 정부에게로 넘어갔고요. 어쨌든 인원은 지금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7, 80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래된 의대 정원들은 대개 7, 80 이상이고 새로 생긴 의대, 대표적으로 요 울산대, 성균관대학교, 뭐 아주 가천 이런 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는 의대 정원은 이제 동결돼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많은 데가 있죠. 이렇게 많은 거는 이 지역에서 의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 대학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인원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분산이 됐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여튼 이 전라권이 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남도, 북도 다 합쳐서 의대가 4곳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경상, 남도, 북도, 대구, 부산 합치면 11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분의 1 수준의 의대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더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에 편승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카이스트 등 과기원에서 그러면 의대 정원을 만들기 어려우면 의학 전문대학원, 그래서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보다 이 의전원 만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간소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을 비롯해서 과기원, 유니스트, 지스 같은 데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앞으로 지금 보시는 그 중학생들, 부모님들은 의대 정원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